이분의 육성을 일부 발췌해서 들어봤는데요. 자, 계속해서 이분 주장을 또 이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하냐 하면 정확하게 정공과 정법 시대의 어떤 그 주장의 실체 또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정확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분은 이제 백두산 갈 때 300만 원을 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앞에 그 현직 공무원은 500을 냈다 그랬는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졌다 그래요.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300을 낸 거 같고 아까 그 현직 공무원은 이제 그보다 몇 년 뒤에요. 시기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아마 그때는 500을 낸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박치환감 얘기로는 일반 이제 그 법문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천공이 이제 바깥에서 여는 그런 강연 같은 거죠. 이런 거 할 때도 뭐 보통 한 30만 원, 40만 원씩 내고 간다. 그리고 3박 4일간 스승과 함께 다닌 걸 감안하면 비싸지 않은 비용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그 여신도와 관련된 그런 잡음,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만약에 그런 게 뭐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가 문제 제기할 일이지. 이건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스승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알 수도 없고 또 알 바도 아니다.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천공이 그 몇 가지 예언한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는 게 있잖아요.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. 자, 이 부분을 놓고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, 자, 이분 얘기는 통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. 자, 스승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, 왜?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합치면 통일이 되겠지만은, 전 국민이 딴짓을 하면 100년이 가도 안 된다. 자, 어떻게 보면은, 통일이 안 됐을 때를 약간, 이미 그때는 또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됐다. 이렇게 어떤 그 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. 뭐,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어쨌든 천공이 2025년에 통일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천공의 발언이 또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우려 섞인 눈길이 많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자 천공에 대해서 사이비 교주라는 비판이 있는데 교주가 맞느냐 제가 물어봐요. 종교가 맞느냐? 그러니까 교주는 맞다. 뭔가 그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법을 설하고 이런 의미에서 교주는 맞고 또 어떤 높은 가르침을 전파한다는 의미에서 종교라고 볼 수도 있다. 다만 사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사입으로 보지 않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또 뭐 그 사람의 어떤 잣대로 뭐 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얘기할 것이 아니다. 자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떤 그 종교와 이제 신앙을 구분해서 자, 이 정법 시대 천공의 어떤 그 가르침은 종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기복 신앙 이런 것들과는 구분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그 정법 시대 이제 회원수 말하자면 천공의 어떤 신도 또는 추정자가 얼마나 되냐가 좀 관심인데요. 이제 앞선 그 현직 공무원의 그분 말씀으로는 한 회원이 한 수천 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박 전 치안감 얘기로는 일단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만 뭐 이렇게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천공의 가르침을 또 천공의 강의를 듣고 있다. 그래서 그 신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.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저희가 오늘 그 이제 현직 공무원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반론 차원으로 이제 박재진 전 치안감의 얘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봤는데요.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입문 동기를 보면 자,
현직 공무원은 어떤 그 산신 공부, 그다음에 삶과 죽음의 어떤 흐름에 대한 연구,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천공을 접하게 됐다는 것이고, 박 전 치안감은 평소에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았고,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스승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,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듣게 됐고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주변에 자기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런 좋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아마 지금도 현직 경찰 간부들 중에 천공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 공부에 관한 걸 보면, 자, 이 현직 공무원은 이제 결국은 천공한테 어떤 그 기대를 했으나,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법칙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끝내 못 풀었다는 것이고, 그런데 이 박 전 치안감은,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고, 뭐 자기는 지금까지 막힘이 없었다. 여러 가지 질문 던지고 뭐 한 거, 또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막힘이 없었다. 근데 현직 공무원 얘기는 다릅니다. 본인도 그 왜 유튜브 천공의 유튜브 강의를 보면, 정법시대 강의를 보면 왜 거기 앉은 사람들이,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문을 하잖아요. 손 이렇게 뭐 스승님 하면서 사전에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건데, 뭐 이런 것도 자기가 몇 번 질문도 넣어보고 했는데 막히더라. 막힐 때가 종종 있더라.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대통령 간접 방문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가정법을 전제로 얘기인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갔다면 아마도 토지 기운을 정리하러 갔을 거다. 이것이 이제 현직 공무원의 얘기고, 그다음에 박 전 치안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. 만약에 거기를 굳이 어떤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면은 천공보다는 지관이 가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천공이 여러 가지 본인이 그 가르침이나 그 강의 내용을 보면 뭐 지관 이상이지 않느냐. 그러니까 천공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좀 생각하기 나름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보면 이 현직 공무원은 천공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이비 교주, 실패한 도인, 자,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. 여기에 반해 박재진 전 치안감은 자, 뭐 교주로 볼 수도 있고 또 정법시대를 종교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뭔가를 믿고 뭘 빌고 이런 어떤 그 기도하고 뭐 이런 기복신앙 이런 것들은 아니고 천공은 확실한 대안이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 뜨거운 감자인데요, 사실 천공이.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. 이 현직 공무원의 이런 그 체험, 실제 생생하게 겪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놀랐지만, 이 박재진 전 치안감이 나름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건데, 이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.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지금 문제는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천공이 뭐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냥 뭐 그런 존재라면은 이런 쪽으로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.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들, 뭐 기독교 관련한 여러 가지 소수 종파들을부터 해가지고 제2의 뭐 메시아를 내세우는 사람들, 자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.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한국의 하나님들, 한국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우선 기독교만 놓고 봐서도 뭐 불교 쪽에도 비슷한 어떤 그런 이단, 흔히 정통 쪽에서 봤을 때 이단 또는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비록 그 뭐 기독교의 어떤 그런 유사 단체들처럼 그렇게 뭐 수십만 신도나 뭐 이렇게 거느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나라 최고 권력인 현직 대통령 부부와 어떤 그런 특별한 인연을 맺었었고 또 그것을 계속
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내세우고 강조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언행을 또 보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자, 이런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하는 거야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어떤 그 논란, 이런 의혹, 이런 한가운데 있는 인물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공적인 자리, 공적인 임무에 지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검찰, 경찰, 뭐 심지어 군까지 군 수사기관들까지 보면 뭐 어떤 조금만 어떤 뭐 고소 고발 뭐 의혹 뭐 이러면 뭐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지금 대단하잖아요. 마치 어떤 그 충성 경쟁 벌이듯이 하고 있는데 뭐 이 정권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원리라 할까요? 이치를 좀 다시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. 화무 십일홍이고 자 열을 가는 꽃 없고요. 건불 10년 10년 가는 권력 없습니다. 우리 그분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유한한 정권 권력을 쫓지 말고 물론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자세는 뭐 불가피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잖아요.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권력 정권에 종사하는 분들, 정부 기관에 있는 분들, 또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 좀 중심을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조성식의 어퍼컷은 이 천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